자, 안녕하세요. 인문결 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저는 멀리 서울과 파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듯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소장님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정말 5월 다 지나가고 6월 되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네. 파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코로나 상황, 네. 제일 네. 걱정이 많이 되는 제가 여기 이쪽으로 올 때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프가 네. 확실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보면은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음. 신규 확진자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만 명이 뭐야, 뭔 소리야 하겠지만, 맞아, 맞아. 여기는 몇만 명 신규 확진자에서 지금 1만 명 네. 이하 네. 몇천 단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음. 사람들이 잘못 음. 소위 말해서 나쁜 언론들에 현혹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은 몇천 단위 확진자 음.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뭐 술집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아. 하는 잘못된 생각을 주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 아. 우리는 지금 뭐 500 뭐 이렇잖아요. 500, 네. 600 700 이렇게. 오늘 지금 5월 27일 현재 700명 음, 정도 나왔었어요. 예. 음. 여기는 9천 뭐 이 정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도 마스크를 이제 벗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앞으로도 이제 백신과 함께 쭉쭉 떨어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음.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도 훨씬 음. 열악하죠. 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겠다고, 그리고 네. 지자체에 따라서 벗도록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현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한국이 지금 최악이네,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걸 발견하냐면 지금 네. 소장님께서 파리에서의 그 "마스크 잘 안 쓰겠다 한다. 벗겠다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 주셔서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1 차라도 하게 되면 어떤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 음, 주겠다. 음, 이런 거를 방역 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사회 쪽에서 "그거 좀 불안한데? 이거 아닌 것 음. 같은데?" 약간 이런 반응으로 "그건 좀 더 신중해야 돼."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굉장히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사태가 우리 시민들이 쪼끔 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어찌 보면 더 겁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철저하게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조금은 더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예. 그런 소식이 들으면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뿌듯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음. 뿌듯하다라는 표현이 쪼끔 좀 어감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확 와닿진 않고 공동체 네네. 의식, 우리 의식 이런 걸로 예 해야지 약간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맞아. 이 찡해지는. 맞아. 음, 약간 이게 막 그러니까 음,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왜 가끔 약간 전율이 찡 오죠. 네네. 왜 가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애국가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맞아, 맞아.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그 음, 기사를 보면서 '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멋있다.' 약간 공동체 정신이죠. 생활 속의 영웅들이 이런 음. 분들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자 마스크라는 오늘은 것이 나를 보호한다기보다 상대방을 보호해 그럼요. 주기 위한 거니까, 맞아요, 마스크를 내가 맞아요. 쓰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네. 생각보다 이제 사회를 생각하겠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이기도 한데 최근에 또 오늘은 이걸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 쪼끔 시기가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건 좀 되짚어 볼 필요도 있고 저희 인문결 TV의 시각을 좀 담아 보는 것도 기록용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
방미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네.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직접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인문결 TV의 시각을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먼저 네. 좀 총평이라고 하면 우리 소장님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번 음. 방미 효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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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죠. 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제 성과가 있는 음,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예, 이제 분야를 안보 차원에서 음, 그리고 이제 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선 특별히 이제 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음, 다만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경우 음, 항상 뭔가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네, 오래전에는 뭔가 원조, 우리 좀 도와달라. 그치, 그치, 그리고 보호를 받기 원했고,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우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도 좀 안으로 우산 안으로 좀 당겨달라. 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원조와 그다음에 안보 차원의 보호 그 두 음, 가지를 항상 얼마나 우리가 얻어오느냐 네,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호 간의 쌍방향의 어떤 그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음,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일방적이고 또 배타적이고 음, 일방적이라는 의미는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원조를 부탁하고 뭐 그래 네, 들어줄게 뭐 이런 거였기 네, 때문에 일방적이라고 배타적이라 하면은 음, 우리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자의적인 것도 있었지만 타의적인 것도 있었고 네, 그 최고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이 표현하는 음, 그 뭐 혈맹, 맹방 이런 표현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위상 네, 그것이 대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는 미국 그래 관도 그럼 다른 나라 보면 돼 이게 안 됐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네, 네, 우리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미국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배타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이었고 배타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배타적이었던, 예, 한미 관계가 그랬다고 정의가 되는데 네, 어, 그랬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벌어진 현상은 뭐였냐면은 그 원조에서 갈취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음, 미국의 지난 정권 하에서 음,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돈 내놓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 지금 시대에,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이제 네, 뱉어내라는데 아니 뭐 이제 공정한 관계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음, 허무맹랑한 그런 음, 청구서를 들이밀면은 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렇죠. 본토에서도 네, 미국 안에서도 이제 갈취다 이거는 삥 뜯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음,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 정상회담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누가 이겼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봤냐 아니면 이익 봤냐 이제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제로섬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이 음, 기울어지면 저쪽은 올라가고 이쪽이 음, 올라가면 저쪽 기울어지고. 그랬던 것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윈윈 전략, 윈윈 음, 게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양국이 모두 손해 보는 거 없이 음, 전부 이익을 취했거든요. 음, 경제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음, 경제도 결국은 안보와 이번 같은 경우에 연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안보 차원에서 양국이 얻을 음. 것을 모두 얻었다. 그래서 윈윈 음. 게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배타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어찌 보면 지난 상황들 좀 역사들을 돌이켜 보면은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안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 근데 일단 뭐 안보 문제 했을 때는 우리 북한 문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반도 네,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성과가 기대는 못 미쳤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평가가 이제 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점수가 네,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음. 우리가 이제 그 뭐 정부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그 행정 능력, 네. 외교 능력, 역량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긴 하지만
네.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면은 만약에 다른 정부였다면 어땠을까? 다른 나라 정부였다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거 말이죠. 그쵸, 그쵸.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빠르네라는 생각을 저는 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새롭게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외국에다가 그러니까 외국이라 하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겠죠. 우리 이렇게 할래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는 그래도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네. 예상보다는 조금 더 짧아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전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많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전 정권이 해놓은 일을 굉장히 다 부정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어가려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그건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체적인 뭐가 없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을 북한에 넘겼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런 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을 넘기긴 뭘 넘겼다 그러냐 이제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도 있죠. 공을 넘긴다고 넘겼는데 네트 맞고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가 있어야 넘겼지 뭘 넘겼다는 그치, 얘기냐 내용이 이제 이런 있어야지. 예,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을 넘겼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는 그런 의미고 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정세현 전 장관님이나 몇 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공장에 직접 뭐냐면은 출연하셔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네. 맞아.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 이제 열렸고 세종 들어서 네. 갑자기 북한이 아무 반응도 없는데 뭘 갖다가 툭 던져줄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해볼까? 그럼 북한에서 뭐가 날아오면 그래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이렇게 몇 번 이루어져야지 지금 단계에서 뭘 갑자기 떠안겨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네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미국 네. 입장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큰 성과가 현재의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위원장이 만나서 선언을 했던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던 북한이 거. 이제 만났던 거기서 선언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부정해 버리지 않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다 담았잖아요. 네네. 그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것은 한국 정부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미국에서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요구를 그렇죠. 했겠지. 우리의 그러니까 문제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다면 미국도 그럼 이거 넣어줘. 우리도 이거 넣어줘. 그러면 둘이 오케이 뭐 이렇게 할 거 그쵸.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을 했다는 것.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분명하게 성문화 돼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최근 들어서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모두 수용한 대북 정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현 정부는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대선 열리고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사람들은 그 주자에서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죠.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미국엔 공화당 정부, 민주당 정부 모두 지지하는 한반도 정책이다라는 점 그거를 네. 우리가 분명하게 했다라는 그게 이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참 이런 관계가 그야말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판문점에서 이 도보다리였나요? 거기에서 두 네, 정상이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뭔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되는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게 참 더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정권도 그렇잖아요. 음. 그 한계가 있잖아요. 5년, 뭐 4년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하고 싶죠. 음. 우리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몇십 년인데 네. 우리 안에서 뭔가를 보고 싶죠. 근데 네네. 사실은 그걸 아. 너무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 역사를 통해 보면은 좀 네. 음.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왜냐하면 우리 인생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네.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방향으로 그렇지. 분명 가고 있는 건 맞구나. 그거 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 조금 넓게 봐야 될 필요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쪼끔씩 쪼끔씩 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을 미국이 어쨌든 잘 들어 줬고 근데 뭐 음. 주고받는 거지 그냥은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음. 우리에게서 얻은 것으로 이야기할 때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좀 더 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도 많이 음. 과거에 다뤘었잖아요. 네네. 간략하게만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처음에 네.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일본이었고, 일본. 음. 일본이 마구 커가는 이제 중국에 음. 대해서 그러니까 해양 세력으로서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는 싶지만 현 여의치 않은. 근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자기들이 진출은커녕 대륙 그렇지. 세력이 해양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네. 그 와중에 그 한국은 옛날처럼 이렇게 또 만만하게 자기 편에 서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이런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그러면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음.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도도 중국에 시달리고 있고 음. 그 그러니까는 호주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음. 중국을 봉쇄를 한다면 음. 일본의 국익에 상당한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음. 차원으로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을 했죠. 음. 근데 그 입장과 미국 입장에서는 음. 전 세계를 경영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 힘이 이제 많이 붙이기 시작을 했고 네. 그걸 그러면서 같이 어, 나눠서 그렇죠. 일본이 네. 하겠다니 그거 음.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음음. 너도 좀 돈 좀 내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저 바닥을 다 다져주고 미국을 네. 이제 불러와서 만들어진 것이 음. 쿼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제 음. 확대 재편된 건데 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니 많이 이제 이런 이야기. 음. 일단 쿼드라는 것 자체가 4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 뭐 퀸트로 뭘 바뀌든지 뭘 하든지 뭐 해야지 네. 안 되죠. 우리나라 들어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지금 원래 쿼드는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음. 구성이 돼 있는 거기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음. 일본이 돈을 대겠다고 하니 그 이상이 음. 없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이제 미국의 우려는 지금 이런 거였죠. 뭐냐면은 한국이 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이제 교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 혹여 예, 음.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중국 편으로 더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네.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오는 음.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음. 우려를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하겠죠. 네. 그리고 음. 일본도 당연히 그런 똑같은 걱정을 그렇죠. 하겠죠. 네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음.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음. 생존의 문제를 지금까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안보의 문제 차원,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돼서 음음. 중국을 좀 구슬러야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 그 경제 차원에서 그 음. 어마어마한 거대한 시장화되어 있는 그런 거 현실적으로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하에서 중국과 크게 부딪히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지 음음. 이게 진보와 보수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상징적인 장면은 지금 현 음. 정부보다 그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에 네. 천안문 광장에서 북한 대표는 저 뒤로 가 서 있고 음. 그 앞줄에 그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음.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아, 네. 나는 기억나시죠? 그게 기억나요. 상징적인 예. 장면이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요즘에 그 뭐 어. 친중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왜 그 사진 한번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네, 당시 그렇네. 오히려 그때 더 맞아요. 나갔었어요. 음. 그렇네요. 그러다가 어. 이제 미국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좀 주의를 음. 줬죠. 그쵸. 너 한국 오히려. 너무 나가는 거 그쵸. 아니야? 너무 중국이랑 막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보수 맞네.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진보와 음.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음. 우리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좀 더 우리가 더 진지한 그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사드와 관련해서도 음.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전 정권에서 했는데, 음. 그러니까 결정한 것이 전 정권에서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어쨌든 사드를 들여와서 설치를 하고 그렇죠. 네.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드를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한 이후에 음. 중국의 그 무역 보복 음.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음.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음. 생각할지 몰라요. 왜 미국에서 사드 했으니까 그렇지 왜 그건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라고 음음. 하지만 음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준 건 별로 그렇죠. 없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중국이 우리 그 무역을 끊는다든가 제재를 음. 한다든가 저 음.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다든가 해가지고 네. 국민의 구체적으로 음음.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원망하게 되는 거라 그죠? 그렇죠. 이거를 중국에서는 너무 음.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음. 그 이후로 중국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할까 그 감정은 음. 아주 그냥 최악으로 치닫고 그러니까 지금 신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까지는 굉장히 교류도 많았고 문화적으로 서로 굉장히 뭔가 좀 끈끈하게 그러니까 음, 스타들이 중국으로 또 진출도 많이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렇죠. 그런 걸로 체감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음, 갑자기 이 사드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음, 중국이 그렇게 복수를 할 만큼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음, 때 우린 또 자국 영토에다가 어떤 무기를 어떤 뭐 방어든 뭐든 무기를 이게 넣는 것의 그 결정이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음, 가지고 중국에서 하는 보이는 보복이라고 보이는 음. 것들이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그러시면 좀 쪼잔해 보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드를 설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서 찬반이 컸단 말이죠. 그렇죠. 거의 그리고 그 초반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반대가 더 네. 그럼요. 심했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의 눈치를 그러니까 뭐 눈치를 본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중국과 우리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거는 반대다, 안 된다라고 음, 했던 국민들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러 그런 가지 거를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하는 음. 행태는 사실은 진짜 좀 쪼잔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말이죠. 음. 우리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이런 여론도 있었고 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왜 그런 음. 무기를 우리 땅에다 해가지고 음. 미중 간의 문제를 왜 우리까지 그치, 이런 그치.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입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맞아요. 네. 무슨 정부도 아니고 국민들. 그 국민들이 맞아, 왜 맞아. 우리한테 한마디로 제가 좀 전문 용어로 쓸까? 왜 우리한테 네. 지랄이야? 이런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서 중국은 아.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이거는 왜냐하면 음. 국민의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돌이키는 이게 이제 공공 외교의 일종인데 이거 네. 돌이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한 음.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을 맞아요. 뒤집는 거는 네. 정권만 바뀌면 180도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 공공 외교 그러니까 국민을 음. 상대로 하는 어떤 그 음. 이미지의 개선은 음.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돈과 중국은 음. 굉장한 실수를 한 거예요. 아, 그렇기 맞네요.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이 그 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 관련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네. 좀 더 미국 쪽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죠. 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한 성과라고 평가가 나와요. 어. 그래서 오히려 음. 국내의 평가로만 따지자면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성공적이었다라고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을 끌어들였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과. 왜냐하면은 그냥 플러스 1이 아니라 네.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를 빼서 이쪽으로 붙였잖아요. 그럼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과로 지금 묘사가 된다 이거죠. 그런 중국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자업자득이라는 걸 좀 알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려가 나오죠. 이번에 괜히 그 남의 나라 얘기 끼어들어가가지고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끼어들어가지고 맞아. 또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없지 않는데 네네. 이번 경우는 아까 제가 사드 보복 문제 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함부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아. 중국이 또 한 번 나섰다가는 다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한국 음. 정부를 음.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음. 가뜩이나 한국 현 정부가 네. 그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에서 약간 일탈해가지고 중국으로 기운다는 이런 비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한 선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현 정부가 완전히 친미 쪽으로 돌아서 버린다면은 중국은 더 이상 어디 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더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를 자극하기 어려운 그런 음. 입장인데 한국 국민을 자극하기는 더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사드 보복 때와 같은 그런 오류를 또 한 번 범하기는 그건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실수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또 한 음. 번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음. 지금 중국 언론들 보면 굉장히 신중한 그런 어. 입장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그 미사일 지침 종료 네네. 그러니까 네. 79년도에 카터 네. 대통령 때 미사일 뭐 만드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우리 허락 받고 만들어 뭐 이거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 그게 이제 40년 지금 됐죠. 그죠? 그 만에 이제 아. 종료가 돼서 네. 우리가 미사일 이 사정 거리랑 이 네. 탄도 이게 거리와 이 음. 무게 중량 이거를 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음.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음. 중국에서 또 보복을 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는 않은 것이고 아까 음.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네. 이게 미국에서 과거 음.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 이런 거 얘기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이걸 왜 풀어줬을까? 음.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음. 이제는 그 일본과 좀 나눠서 하자 그런 음. 것처럼 음. 마찬가지 한국과 좀 나눠서 하자. 이제 니들이 한번 음. 만들어봐. 네. 내가 다 갖다 심지 않을 테니까는 음음.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도 직접 들어오는 대신에 그 한국을 대신 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 어떻게 보면 방어 음음. 그 전략 안에서 네.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음. 중국에서도 음.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좀 전체적인 맥락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뭐 보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중국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 언론조차도 그리고 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설명하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로 또 그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중국 문제는 좀 그렇게 이해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음, 같고요. 또 네, 일본도 사실은 이 미국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또 눈치 보면서 우리 또 많이 살피잖아요. 일본의 네.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음. 자꾸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른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제 네.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뭐 그럴 수밖에 그쵸.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네네. 일본을 가장 이게 그 라이벌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뭐 스가는 햄버거 먹었는데 우리는 햄을 먹었니 뭐 그런 것 좀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유치한 비교는 아니 좀 안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겠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궁금하긴 해요. 그런 게 음. 뭐 정상회담 이런 그러니까 가십으로 서밋에서의 그렇지. 그러면 그냥 가십으로 가볍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지금 소장님과 나는 이런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커다란 흐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각 잡고 앉아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이 정말 뉴스 옛날에 지나가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햄을 먹었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각 잡고 할 뉴스냐고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버젓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걸 음.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쪼끔 웃픈 현실 그런 게 자꾸 부각이 아니 되고 지금 그 애나 그러니까 아나운서 정현주 네네네. 아나운서잖아요. 그 네네. 아나운서 톤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웃겼어요. 실감 나시죠? 저는 근데 빵 신문을 터졌어요. 보면서 예. 그런 느낌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 어찌 보면 정말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특파원의 입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아 지금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고 어떠한 결과가 이끌어냈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의 외교 안보 관련해서 어떤 맥락이 있고' 이런 걸 좀 각 잡은 뉴스에서 보고 싶은데 그 얘기는 정말 좀 소수로 나오고 나머지는 뭘 어쨌네 뭐 손 잡자마자 뭐 닦았네 막 이런 음. 걸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음. 이거 진짜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또 그러니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음. 그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기자들이 침묵 지키는 거랑 몇 어. 가지 좀 너무 어. 좀 네. 오그라드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 해리스 부통령이 알잖아요. 백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꼭 말로 그럼요. 해야 되는 그래서 본인이 아.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유 그 말을 하기도 그거 이렇게 진짜 막 각 싫은. 잡고 넥타이 맨 채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거 상상을 해 보면 '야 음. 진짜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하는구나. 우리 시민들을 정말 함부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은 우리를 예. 띄엄띄엄 그 시민들을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 뇌가 띄엄띄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뉴런 너무 뉴런이 연결이 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아 라면 가락 참. 같지 않고 국수 가락 같은지 하여간 뭐 좀 이상해요. 좀 아. 이렇게 뭐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네네네. 받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이야기를 하다가 음. 왔는데 그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애매한 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음. 일본은 이 두 가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는 그 뭐게 음.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을 그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쳐다도 안 보였죠. 그러니까는 음. 아시아권에서 라이벌이라고 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중국 음. 그나마 이제 그 문화적으로는 중국이 아직 참 아직 멀었죠. 문화 종합적인 의미에서 어떤 문화적이라고 맞아요. 하는 것.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되면서부터 아시아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는 보이지도 않다가 음. 요즘 보니까는 산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제 한국한테 자꾸 이렇게 하나씩 맞아. 하나씩 잠식당하고 음. 언젠가 봤더니 한국이 바로 바로 와 있고 이런 것에서 한국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음. 음. 배제하려고는 음.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이 정도의 거리에서 이 정도의 그 안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라면 예를 들어서 뭐 독일과 프랑스, 음음. 영국과 음. 프랑스, 영국과 독일 이런 관계라면은 예를 들어서 음.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는 굉장한 라이벌 관계의 국가 그럼요.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그 실질적인 그 안보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음. 어, 흔히 우리가 빈틈이 없다니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똑같이 일본과 한국이 그 정도의 그 공동 이익 관계에 있다면은 쿼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랑 일본이 먼저 했어야지. 그렇죠. 의도적으로 한국을 그럼요. 빼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럼요. 먼저 그런 도발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네.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음, 이율배반적인데 뭐냐면은 한국이 그러니까 한미일 흔히 동맹이라고 하는 여기서 만약 빠져나가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쪽에서 빠져 저쪽으로 붙어버린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그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음, 일본은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이 경쟁 관계이고 음, 북한은 중국과 친하고 음. 남한은 일본과 미, 친하고 이래야 네, 네. 자기들한테 좋은 거지. 네, 그 네. 남북이 뭔가를 좀 손잡고 뭘 해보려고 이건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남한을 뭐 음, 마냥 밀어내고 뭐 밀어낸다고 뭐 답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요. 일본 입장에서는 두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보는 일본 입장에서도 음, 첫 번째는 좀 저쪽으로 더 나갔으면 일본보다 좀 더 멀리 음, 나갔으면 싶은데 이제 가까이 들어오는 이런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음, 이거보다 사실 더 큰 것은 음, 한국이 한미일 공조에 좀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하는 음, 안도감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진보 성향의 언론, 음, 또 보수 성향의 언론, 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다만 이제 약간 이제 거기 극우 성향의 함께 그 언론들 같은, 같은 경우에 저, 네,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 네, 네, 보면은 굉장히 그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일본의 음, 이제 대표적인 네, 산케이 네, 신문은 늘 그래왔으니까. 네, 그 조롱식의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스가는 햄버거 먹고 우리는 해물 먹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게 그대로 이제 산케이 신문에도 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그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이제 창피하다. 조롱거리의 어떤 그런 것 이런 게 있지만 네, 그래도 좀 그 정상적인 어떤 그 판단을 하는 음, 언론이라면은 음, 전체적으로 아까 두 가지 일본의 어떤 그 모순되는 음, 그 관념 네, 그쪽 둘 중에서 음, 좀 다행이다라는 음, 쪽으로 생각하는 그 비율이 훨씬 이번에 높다라고 할 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 의미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음, 굉장히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맥락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음, 있어요. 왜냐하면 어, 어느 한 물론 이제 앞으로 저 북한의 반응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침묵 중이죠. 왜냐하면 네, 이게 네, 지금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북한 그렇죠. 입장도. 네, 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도 자극하지 않고 음, 생각거리를 줬고 중국에다가도 큰 그 반발 없이 네, 생각거리를 던져준 거예요. 사실은 네, 한국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음, 그다음에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은 뭐 대성공이었고 큰 네, 원군을 얻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일본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그 마이너스 없이 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네. 어떤 그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쭉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몇 번 이런 그 한미일 관계나 국제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좀 저울질할 때 과감하게 좀 저울질도 해보고 던질 때도 이렇게 뭐 조금 우리가 보기에 '아 이래도 될까?' 싶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주도적으로 한번 먼저 내밀어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요하다. 이젠 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소장님과도 여러 번 나눴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실제 사례로 이번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되네.' 약간 음, 이런 그 느낌을 맞아요, 받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음.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경제 관련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경제 차원도
네. 넓게 보면 이게 안보 차원, 아까 이제 국제관계 차원으로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음, 중국을 제재하는 그런 마당에 음. 반도체 그렇죠. 부족이 맞아요. 절대적이었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한국에 음,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그 네. 한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음, 역시 안보와 관계되는 어떤 그런 문제였었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과거 이제 한미 관계는 원조를 받고 음. 보호를 받고 그래서 네. 얼마나 이번엔 그 좀 얻어왔냐 이제 음. 한마디로 이제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누구 부잣집 만나고 얼마나 들어오면 벌어왔어? 얼마 얻어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네.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거 음, 있는데 음,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음, 거의 정말 이렇게 주고받는 이게 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그런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라는 음. 표현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윈윈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제 얻는 만큼 많이 얻었던 것처럼 음,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만약에 이제 과거 관념이라면 우리가 많이 얻었다면 그 미국은 손해봤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음, 미국도 굉장한 걸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이제는 그 정말 그 정상적인 말 음. 그대로 그 윈윈하는 그런 네.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네. 이번에 한번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이야기 저희가 나눴던 것을 좀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 본 것 같아서 저는 예, 그게 굉장히 또 반가웠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국제 무대에서 조금 더 손 큰 형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음, 이제 백신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떼실 때 그렇게 운을 떼셨다고 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백신 관련해서도 인도와 다른 정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머리맡에서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운을 떼신 거에 대해서 음, 바이든 음. 대통령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보면서도 '맞다.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미국, 니네 우리의 우방국이잖아. 이런 거 우리한테 좀 해 줘야 되잖아." 음, 약간 음. 요런 식의 언급이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의 맞아요. 어떤 책임 의식도 부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발맞춰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너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래?" 오히려 미국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음, 그게 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국방력도 세계 10위권, 음. 경제력도 세계 10위권. 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목소리는 저 밑으로 가 맞아요. 있어요. 뭘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그동안 너무 못했다는 거죠. 음. 사실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 경제력 2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목소리를 못 내죠. 음. 그러니까 아시아권 전체적인 어떤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일본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한 것이 만회를 할 수 있는 여러 음. 가지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그런 그 백신과 관련해서 음. 어, 사실 우리가 이제 백신 퍼실리티 프로젝트 거기도 이제 우리가 깊이 관여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과거 네네네. 같으면은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음. 그리고 신경 쓴다는 국민들도 우리가 지금 뭘 그럴 때냐라고. 거기까지.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음. 뭐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거나 벌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음. 어떤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어떤 자세로서의 음. 그런 역할을 국민들이 거부한다는 거. 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그냥. 음. 근데 그런 거 할 때예요. 우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시각을 외국으로 볼 그런 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 네. 사실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음. 코로나19 위기 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제 제가 저도 기사에서 음. 어떤 긍정적 의미에서의 기사를 쓰면은 음. 뭐가 지금 한국이 다 좀 중소기업 저 중산층 파산 나고 난리 죽겠는데 아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국이 얼마나 지금 그 무너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물론 어렵지만 외국은 더 어려워요. 아까도 이제 우리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맞아.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시야가 없으면은 우리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가 뭐가 방역, 뭘 잘해. 우리 안내만 보면은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자는 말이죠. 유럽연합에서도 안전한 국가 7개 나라를 뽑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몇몇 나라랑, 그리고 최근에도 어디더라? 또 어디서 그 가장 그 방역 잘한 나라로 5개국을 뽑았는데 거기다 들어간다든가. 네. 이게 지금 그 우리의 역량이 이제 그만큼 있다는 것,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혀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백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우리가 세계적인 언론들 보면은 뉴욕 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이런 신문들을 보면은 국제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국제 뉴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죠. 맞아요. 그만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냐 지금 뭐 이런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국제 뉴스를 바라보더라도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는데를 먼저 또 따지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건데 이게 버릇되면은 이것도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해요. 서서히 그럴 때가 됐다는 거, 국제 감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그런 거죠. 시야를 우리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 맞아요. 앞서 그 이제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에서의 어떤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이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나만 혹은 내 식구만, 뭐 내 새끼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도 생각하고 전체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처럼 이 공동체가 아직은 좀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것도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 인문결 TV와 같은 좋은 그럼요. 콘텐츠를 보시면서 좀 그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일단 오늘은 그러면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파리에서 그럼 지금 선생님 백신은 언제 맞게 되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요? 네네네네. 한국 1차를 들어오셔서 맞으실 거예요? 아니요, 1차를 맞았고 네네네. 여기서 프랑스에서 맞았어요, 1차. 그리고 이제 6월에 또 2차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걸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한국 시간으로 다 5월 27일인데 오늘부터 그 여분의 백신이 있는 곳에 사전에 이제 예약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나이 불문하고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92년생 이후 출생자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 가능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백신이 좀 뭐 노쇼가 있거나 해서 뭐 남을 경우에 이제 맞게 되는 그런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 내면서 우리나라도 좀 생각한 대로 그 타임 스케줄대로 딱딱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백신으로 인한 그런 공격적인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도 차츰 우리가 좀 전세를 갖춰 나갈 것 같은 그런 좀 희망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모로 좀 저는 지난 주말부터 해서 좀 기분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런 기분 좋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파리에 잘 계시다가 또 뵙고요. 또 좋은 사안 나오면 또 바로 연락드려서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